이게 검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꿈이 아닐까? 주저앉은 내 일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는 큰 피해를 남기고 58시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KTX 열차 운행이 멈췄고 경부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되기까지 했는데요. 화재 발생 45일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럴수 이슈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연쇄 폭발이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일어납니다. 이어 화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뭐지 하는데 제 딸이 저기 불이 난다 해서 보니까 엄청난 연기와 함께 불이 났고 이미 성형공정 같은 경우는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호흡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로 공장 약 8만 제곱미터가 전소했고 피해액만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3시간 만에 겨우 큰 줄기가 잡혔습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불길이 미치지 않은 1공장은 시험 가동에 들어갔지만 2, 3공장은 전소된 그대로입니다. 한국타이어는 화재 직후 2, 3공장 노동자 2,100명에게 무기한 휴업을 통보했습니다. 졸지에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저앉은 내 일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입이 벌어진 상태로 멍하니 서 있으면서 30년 가까이 일을 했던 내 일터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앞으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현재 이들은 기본급의 70%만 받고 있는 상황.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막막합니다. 솔직히 생활 자금이 넉넉지 않아서 조금 대출도 당겨 쓰고 저녁에 대리 알바도 지금 뛰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51살이 됐는데 정년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제가 일자리로 들어갈 상황이 올지 않을지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공장 복구만을 기다리던 노동자들. 그런데 한국타이어 측은 화재 직후 복구는커녕 휴직과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예고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검토할 거예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도 초과 인력이 발생하면 경영상에 의한 해고도 회사는 검토할 것입니다. 경영상에 의한 해고도 회사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프로세스를 일단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적자 한번 보지 않았던 알짜 회사고 수조 원의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월급 몇 푼 안 주기 위해서 회사 사원들을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고의 칼바람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대전 공장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고 집에 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공장이 재건이 되거나 아니면 연락을 준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업체에서 불러서 권고사직을 쓰라고. 해고를? 그것도 부르는 날도 우리 권고사직을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해주겠다고 하고 불러놓고서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난 4월 7일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260명은 무더기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역 상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손님의 대부분이 한국타이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인근 가게들. 한 30% 줄은 것 같아요, 느낌에. 아침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요.
아침에 그래도 한국 타이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손님 다 줄어버렸으니까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뭐 사람이 다녀야지 장사하는 건데 저녁에도 손님이 하나도 없고 50% 이상 떨어졌어요. 평일 점심시간 노동자들로 북적였던 먹자 골목에는 손님 한 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화재 피해는 주민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반경 5km 이내에는 약 4,5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4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장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인 키만한 대형 철판. 화재 당시 아파트에 날아온 잔해입니다. 검은 돌덩이에서부터 철판에 분진 가루까지 날아왔는데요. 불길이 퍼지고 폭발이 이어지며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분진이 이쪽에서 이게 반짝반짝한 게 이제 폭발 이런 것이 그때마다 이게 날라온 거예요. 이게 폭발했을 때마다. 예. 대덕구에 따르면 4월 19일 기준 주민이 입은 신체, 정신적 피해, 영업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279건인데요. 화재 당시 폭발과 화염을 눈앞에서 목격한 주민들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어도 밥솥에까지 열면 밥솥까지 까만 정도였으니까 이제 저희 집도 멀리 있었는데도 창틀이 이렇게 검했어요. 창틀이. 저희 아이들이 너무 놀랐고 지금도 이제 10시 정도 경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고 소방차나 경찰차에 그냥 약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엄마 또 불이 나는 게 아니야? 이게 괜찮은 거야? 한국타이어는 사고 이후 누리집에 사과문을 내고 주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화재 이후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주민들이 나서자 그제서야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먼저 하고서야 그 다다음 날에 그제서야 이제 공청회를 준비하셔가지고 액션을 취하셨는데 공청회에서도 뭐 어떤 해결책이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타이어가 21만 개가 타서 매연이 되고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고 뭐 아이들이 흡입해서 폐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한국타이어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측의 성의 있는 대화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을 기대했지만 그마저 무너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이야기하며 한 장의 확인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보상 이후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보상을 받으면 이후에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확약하는 확인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줄의 글은 그 어떤 그 상실감이 왔어요. 아, 이 정도로밖에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일처리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화재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구였어요. 한국타이어는 대덕구가 마련한 주민과의 협의 자리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사주 입장에서 발표를 해서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구 차원에서 피해자와 아니면 한국타이어와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 근데 연석회의 할 때도 좀 책임 있는 분이 참석을 안 해서 좀 유감스러웠는데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 사고를 내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의 기업 윤리를 지적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최근 한 15년 사이에 5배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급성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재계 서열이 2022년 기준으로 46위에 속하는 대기업의 반열에 들어섰단 말이죠.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커진 거겠죠.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그 열린 자세로 그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979년에 세워졌습니다. 타이어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인데요.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6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대전에 그 공장 지은 지가 1979년인가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대전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향토 기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고용이 사실 지역 사회의 기업들이 그 기여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데 대전에서는 5년 동안 별로 채용 계획 많이 늘린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과연 무엇을 대전에 기여했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 책임을 과연 다하고 있는 기업인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지역에 뿌리 내린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보다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공장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5년 전부터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와 예방조치를 지켜본 노동 전문가는 이번 화재가 예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9년도에 그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대책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토해가 그럼 변했는가라고 봤을 때 여전히 현장 내에서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번 화재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화재 또한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과 2006년 그리고 2014년에도 한국타이어 공장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최근 3년간 매해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반복된 이유 대덕구에 확인해봤습니다. 소방 쪽은 이제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보안으로 이렇게 계속 끌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가 한 45년 된 공장이다 보니까 뭐 지적되면 보안 이걸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실제 불이 안 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 또 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렇다면 화재 직후 한국타이어 측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대피하시라고. 근데 화재가 발생한 공정이 가류 공정이고 이미 성형 공정 같은 경우는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호흡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한국타이어의 소방 그 화재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존재를 하고 비상 대피 장소도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제작진이 제보받은 화재 당시 관리자와 직원 간의 메시지입니다. 화재 발생 30분이 지났는데도 사측 관리자는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리 지키고 생산 열심히 한다. 생산에 집중한다라는 그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현장 노동자들 대피하라고 할 그 시점 마지막 공정이 정령 공정이었거든요. 정령 공정에 갔을 때 아직도 생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한국타이어 측은 서면 답변에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자, 주민, 인근 상권까지 피해가 커지는 상황.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솔직히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국타이어 측과 제가 할 부분이 있고 또 시가 할 부분이 있을 건데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 적정 타이밍이 되면 한국타이어 측에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대전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뿐. 거의 한 달여가 이제 돼가지고 지금 그 대덕구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아니 대덕구가 조치가 미흡하고 뭐 한다면 이제 저희가 하겠는데 대덕구가 지금 구청장님 관심 많이 갖고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무조건 시가 그 개입해가지고 뭐 어떤 지금 그 시가 어떤 역할이 없어요. 지금 한국타이어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과 진압 후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도 대전시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한타가 대기업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재가동이라든지 이거 할 때 고용부에서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시가 의견이 나오면 지금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저희가 나서겠어요. 이건 지역 주민의 재산과 신체적 안전과 그런 경제적 그런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모두 다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조정해야 될 역할은 지자체죠. 대전시와 구가 협력하고 거기서 좀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그게 지자체가 할 일이고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존재해 이은 거죠. 화재의 수습과 공장 복구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면은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회사의 이런 불행한 일들을 집에까지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껏 그랬듯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으로 남고 싶고 한순간의 화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주민들. 하지만 화재를 일으킨 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대전시는 남일 보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꺼졌지만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재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 목요일 시사인대 세남 제작진에게 서면을 보내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 한국타이어는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당일엔 총력 대응을 지시했던 대전시는 이제는 시의 역할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기업과 지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지 의문입니다. 기업과 지자체의 소홀한 대처와 무대응 속에 왜 노동자가 해고돼야 하고 왜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을 기록 중입니다. 저출생 현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이 폐과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현지인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전문의 증원율이 16%에서 뽑아서 25%까지 올랐는데요. 뽑힌 인원이 다 서울의 대형 병원입니다. 지방의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거의 그 레지던트가 남아있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은 소아과가 좀 무너지고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돼가지고 정부라든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진병로입니다. 좀 어땠나요? 밤에 기침 많이 하고요. 열이 한 37도 정도? 목은 안 아파? 미스나 맛은 들어. 소아들은 대부분 그 급성 질병이기 때문에 병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금방금방 그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상급병원에 의뢰를 하고 싶어도 요즘은 그 의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당직을 서고 아기들을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문제들이 제일 문제이죠.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치료할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폐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폐과를 하겠다 그런 선언이 아니고 지금이 거의 폐과된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심각한 애들을 전원시켰는데 지금은 못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한 태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독감이 증상이 오래가기는 하는데 내일까지 약 먹으면은 주말엔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소아과 진료를 조금 이렇게 다들 떠나는 분위기신데 이럴 때는 동네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열이 잘 안 떨어지고 이럴 때는. 어제 응급실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홍성의료원으로 오게 됐어요. 거긴 소아과는 없어요. 갈 때마다 대기가 한두 시간씩은 기본이고 또 퇴근하고 가면은 진료를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감이 돼서 가까운 곳에 소아과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배꼽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황달이 좀 있기는 한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애기는 잘 크고 있습니다. 뭐 개원도 해보고 뭐 그 대도시에서 종합병원도 있어보고 했는데 좋은 점은 맘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고 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좋습니다. 주간에 보시는 선생님이 저하고 옆에 그 후배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6시 반부터 12시까지 야간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2분이 또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4명이니까 의료원에서 이만한 인력을 확보한 데는 거의 드물죠. 김동현 과장이 해주셨거든요. 그것보다도 내가 볼 때는 알았대. 여기 이쪽은 괜찮아요? 여기는 약 먹어보고 계속 복통이 지속된다든가 뭐 다른 안 좋은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일 꼭 병원으로 다시 방문하도록 해주세요. 서산 당진 이런 데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청양, 그 다음에 예산, 보령 주로 이런 데서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일단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소아청소년과에 오는 그 환자 풀이 일단 점점 적어지고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확 나타나게 된 거죠. 하루에 외래 환자를 한 명도 못 본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견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은 사립병원 같은 경우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어려워해서 그 과를 기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평생을 걸고 해야 될 소아청소년과인데 거기에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 소아를 보는 그 특성을 감안해서 소아 수가를 좀 더 인상을 해주시는다든지 환경이 나아지면은 그런 것들을 점차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어린이들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올까봐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충원율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시스템마저 마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필수 진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높은 노동 강도, 산업재해를 겪으면서도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공장의 악취와 매연에도 함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지역민 모두가 한국타이어를 버텨왔습니다. 기업이 잘 성장해야 지역도 함께 잘 살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보여준 모습은 달랐습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공장, 수차례 안전점검 지적을 받고도 화재가 반복되는 공장. 그 사이 한국타이어 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40년 넘게 지역에서 공장을 돌려 이윤을 쌓아온 한국타이어. 이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지 모두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사인 대스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